원자 핵이 있고 원자의 주위를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지. 맞아?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자, 양성자를 P라고 하고 중성자를 N이라고 전자를 E라고 할 거야. 자,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그래서 그 전하량의 크기를, 전하량이라는 건 전기의 색이야. 자, 크기를 B로 한번 표현할 거야. 그러면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 전하량은 똑같아. 중성자는 0이야. 그러면은 한 개를 플러스 1, 한 개를 마이너스 이렇게 묶거든. 그치? 자,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 양성자? 아니지.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 네. 양이온이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원자가. 음이온? 음이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전기를 띈다면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그냥 우리는 원자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 얘는 뭐야? 전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원자 안에 플러스 전체 전하량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체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전하의 크기는 자, 바로 양성자 한 개가 플러스 1이니까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치? 그래서 자, 양성자 수 곱하기 한 개 전하량이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은 전자니까 전자 수에다가 한 개 전하량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자라는 것 자체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원자에서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아.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 양성자 수는 특징이 뭐냐면 원소마다 숫자가 고유하다는 거야. 자, 원소마다 양성자 수가 고유해. 모든 수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1개야. 모든 질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7개야. 모든 산소는 양성자가 8개야. 그러니까 원소마다 그 양성자 수가 고유하니까 우리는 이 양성자 수 가지고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원자를 봤더니 양성자 수가 7개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질소 원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양성자 수를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숫자로 놓자. 그게 바로 뭐다? 원자 번호가 된다. 선생님. 음. 그 양성자 수는 플러스인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 수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걔네들이 같아요? 아, 크기가 부호 말고 크기가 부호 말고 크기.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 전자 수가 되는 거야. 알지? 자, 바로 이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양성자도 입자고 중성자도 입자야. 그치? 전자도 입자니까 뭘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아주 미묘하게 중성자가 조금 더 커. 근데 전자 한 개는 양성자나 중성자 전체 질량, 한 개 질량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84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럼 이 얘기는 전자의 질량이 너무나 작다는 거야. 그 전자의 질량이 너무나 작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질량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시가 된다. 즉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전자 질량을 합한 건데 전자의 질량을 더하지 않아도 원자의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과 같다? 바로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 자, 그렇다면 원자의 질량 크기는 결국은 원자 핵의 질량이니까 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몇 개냐? 중성자가 몇 개냐? 얘네들의 개수에 의해서 원자의 핵의 질량, 원자의 질량이 결정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얘기한다.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돼. 우리가 원자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 원자의 전자수,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정보가 되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나트륨 있어. 그럼 앞쪽에 아래점자로 11이 들어가고 윗점자에 23이 들어가. 그러면 요 11이 뭐냐? 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그럼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네? 자, 양성자가 몇 개니? 23개? 아니,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몇 개야? 11개? 그치, 11개야. 자, 전자가 몇 개야? 11개. 11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3은 뭐다? 질량수가 된다. 그러면 23이 질량수인데 그 중에서 양성자가 11개니까 중성자가 몇 개가 돼? 12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지? 네. 응? 여기 영상 다 지키고 있어. 우는 소리 하지 마. 써버린다. 어이, 오마 중일. 아니에요. 한. 아니,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승. 아니, 편집 안 해, 나. 그래. 알았어. 알겠지? 네. 우는 소리 하지 마. 집중해.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플로린이 있어. 원자번호 9번이고 질량수 19예요. 자, 양성자 몇 개니? 12개. 아니, 11개. 다시. 요 9가 뭐야? 원소가 원자번호. 원자번호가 뭐랑 똑같아? 그 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수 몇 개야? 9개. 9개야. 자, 전자수 몇 개야? 9개. 9개야. 그러면은 중성자수는 몇 개가 돼? 4개. 그렇지. 10개가 되는 거야. 자, 원자번호 1번의 수소인데 이렇게 붙었어. 양성자 몇 개니? 1개. 그치? 자, 전자수 몇 개야? 4개. 그치? 원자니까. 중성자수 몇 개야? 0개, 1개, 2개. 그렇지.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떤 관계냐? 같은 원소야. 그치? 수소라는 원소잖아. 같은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지. 네. 그래서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동, 위, 원소. 알지? 동위원소.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118개거든.
그 중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원소는 90개야. 나머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핵반응을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90개는 전부 다 뭘 가져? 동위 원소라는 걸 가진단 말이야. 맞지? 동위 원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그 얘도 탄소의 뭐야? 동위 원소. 양성자 몇 개? 6개. 그렇지. 중성자. 6개. 그렇지. 잘하네. 이거야. 알겠니? 네. 자, 정리하세요. 자,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네.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 운동하고 있을 때, 보호가 원자를 어떻게 설명했냐? 자, 보호. 우리 보호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야. 그게 뭐예요? 양자역학 안 들어봤어? 아니 들어는 가죠. 그 양자역학이 보호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생긴 거야. 네. 그래서 보호가 하고 그 제자들이 같이 해서 양자역학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물리학의 대세는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어쨌든 이제 보호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자는 있잖아. 이거야. 일정한 궤도 안에서 전자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그랬어. 알지? 그러니까 막 랜덤하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 궤도에서 경로를 통해서 운동하고 있어. 일정한 궤도. 자, 이 일정한 궤도를 뭐라 하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할 거야. 전자 껍질.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운동하는 경로가 있단 말이지. 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전자 껍질 궤도를 K 껍질이라고 해요. K 껍질. 자, 그 다음에는 L 껍질. 자, 그 다음에는 N 껍질. 자, N. 그래서 OPQ,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이야. 근데 K부터 시작해. A 껍질이 아니라 K, L, M, N, OPQ. 이런 식으로 가. 알지?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에서 운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운동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알지? 그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전자는 마이너스 띠고 있지. 그럼 원자핵과 전자 간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뭐가 나타나? 인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핵의 인력이라고 그래. 핵의 인력. 핵의 인력. 그런데 전자를 원자핵이 끌어당기잖아. 근데 원자핵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전자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없다면 전자는 어떻게 될까? 끌려간단 말이지. 끌려간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원자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야구장이 원자 크기라고 하면 비교했을 때 원자 핵의 크기는 그 잠실 야구장만한 공간에 가운데 500원 동전을 놨을 때 그 500원 동전이 원자 핵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럼 전자들이 나머지 공간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핵의 인력 때문에 전자들이 끌려가면은 잠실 야구장만 원자가 500원 동전 크기로 줄어드는 거지. 축소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상에 전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핵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을 받지만 얘는 원자 핵을 향해 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는 일정한 궤도 안에서 운동해야 된다라고 보호가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전자가 운동하는 요 궤도를 전자 껍질. 그래서 먼저 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은 K, L, M, N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렇게 갈수록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맞니? 그러니까 K 껍질보다 L 껍질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n 갈수록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지. 그러면 그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져요. 그치, 작아진단 말이야. 자, 그럼 핵의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전자는 안정해질까 불안정해질까? 불안정해져요.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잖아. 그치? 자,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불안정할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우리가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적은 거고,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인력은 크고, 반발력이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자, 얘보다 얘가 더 많어. 더 많어. 그래서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해. 알지? 그래서 전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껍질 안에서 운동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전자가 만약 이렇게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간다면 자, 어떤 경우에 갈 수 있을 거야? 인력이 작아져. 아니. 자, 얘는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이라는 에너지야. 근데 여기가 200이라는 에너지거든. 그러면 전자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2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커져. 100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100이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에너지 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불안정해지지. 그럼 불안정한 얘는 다시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원래 상태로. 그럼 되돌아갈 때는 200이란 에너지에서 100이란 에너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100이란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알겠지? 방출할 거야. 근데 이 방출된 에너지가 뭘로 방출된다? 빛으로 방출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으로 방출이 될 때, 자, 이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빛이 방출이 되면 그러면은 이때 흡수한 에너지가 만약 불꽃의 에너지면 이게 불꽃 반응색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만약 이 흡수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면은 전기 방전색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기 방전색. 자, 그래서 가시광선의 빛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빛도 나오겠지. 그치?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빛이 나올 거야. 그래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빛이 나오는데 이 자외선, 적외선은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안 보이는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반응색이나 전기 방전색, 그래서 네온 기체 집어넣어줘 빨간색의 전기 방전색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하면은 빛을 방출하는데 전자들이 그때 가시광선이면은 불꽃 반응색이고, 자, 가시광선이 아니면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바로 이거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빛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킬 거예요.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난다? 가지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자, 원소마다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수가 다르다. 그치? 네.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수가 다르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원소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똑같은 K 껍질에 있는 전자지만 원소에 따라 이 인력이 달라질 겁니다. 맞니? 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원소마다 다르지? 네.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원소마다 다르겠지?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을 때 방출한 에너지를 어떻게 될까? 원소마다 다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원소마다 불꽃 반응색이 다르다는 거죠.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야. 맞니? 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다르고 선 스펙트럼이 달라?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리튬 같은 경우 빨간색이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잖아. 불꽃 반응색이 같아. 그럼 불꽃 반응색으로 우리는 구별을 못 해. 그러면 그때 뭘 한다? 선 스펙트럼.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서는 뭐야? 원소마다 뭐가 다르다?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색, 얘네들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원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불꽃 반응에서 선 스펙 다 끝난 거야, 그거. 자, 필기해. 원자의 전자배치. 네.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전자가 11개가 있단 말이지. 네. 그럼 이 11개가 껍질 안에서 뭐 K 껍질이든 L 껍질이든 요 안에서 막 운동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채워져서 운동하고 있는지 그 전자 배치를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거를 해야 우리가 주기율표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 자, 새로 들어온 파트가 주기율이야, 주기율. 주기율표를 해야 돼.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는 되게 간단하다. 우리가 원자를 중심으로 K 껍질, L 껍질, M이라고 그랬지?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K 껍질이잖아.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K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야.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K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 K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울 수가 있어. 자, L 껍질에는 8개가 채워질 수가 있어. L 껍질에는. 자, M 껍질에 8개가 채워질 수가 있어. 이게 무슨 규칙이에요? 응? 규칙이 아닌가요? 아, 그냥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라고 하면 돼. 자, 요렇게 전자들을 채워야 그 전자 배치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전자가 채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288 요거만 기억하면 돼. 진짜야. 되게 쉬워. 네. 자, 원자 번호 1번의 수소. 전자 몇 개? 그러면은 얘는 K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지. K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자, 원자 번호 2번의 헬륨. 그럼 전자 몇 개? 그러면 K 껍질에 2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오겠지. 그치? 자, 3번이 뭐야? 저요?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요. 전자 몇 개? 3개. 그러면은 K 껍질에 2개 채워. 3개 안 돼. 얘는 2개밖에 못 채우니까. 껍질 하나. 그럼 나머지 L 껍질에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K 껍질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L 껍질이야. 여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알지? 자, 4번의 베릴륨. 그 전자가 4개니까 L 껍질 2개. 이렇게 채워지겠다? 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이렇게 되겠다. 질소 K 껍질 2개, L 껍질 5개, 산소 K 껍질 2개, L 껍질 6개. 집에 가서 누나한테 오늘 이거 배웠어 하면은 누나가 놀랄 거야.
왜냐면 플로리. 이게 고1 때 나오는 거거든. 자, K 껍질 2개, L 껍질 7개야. 그걸 왜 놀려요? 어? 그걸 왜 놀려요? 아, 놀리는 게 놀랄 거라고. 아, 아, 벌써, 야, 우리 주니까. 그럼 이제 누나가 어쩌라고. 어? 어쩌라는 거냐. 아니, 그냥 배웠다는 거지. 자, 요렇게. 그러면은, 나트륨은, 자, K 껍질 2개 들어가고, L 껍질 6개 채웠어. 자, 그럼 여기 8개 다 채웠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M이요. 그렇지. M 껍질 하나가 되는 거야.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 2개. M 껍질 3개. M 껍질 4개. M 껍질 5개. 요즘 게임인데 8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288 요것만 외우고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순서를 채워놓으면 되잖아. N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올 거야. 그치? 자, 18번까지 다 했어. 자, 19번이 뭐야? 칼륨. 네. 그 여기까지 18개지. 하나 남잖아. 그때 이제 N 껍질 하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응. 칼슘. 자, 1번부터 20번까지야. 알지? 자, 일단 써봐. 내가 지금 어디다가 치냐? 어디다가 동글뱅이 쳤을까? 늘어나고 있는 거. 맨 마지막 전자껍질. 자,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체외각 전자라고 해. 체외각 전자. 그래서 체외각 전자는 전자 배치할 때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체외각 전자라고 한다. 마지막 껍질. 그런데 말이지. 원자가 전자라는 것이 있어. 원자가 전자. 자, 체외각 전자는 마지막 껍질. 우리가 전자 배치했을 때 마지막 껍질이야. 마지막 껍질. 자, 근데 원자가 전자는 정의가 이거야. 반응에 관여하는 또는 참여하는 전자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때 이제 반응할 때 전자들이 이제 거기에 관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그래. 그렇다면 누가 원자가 전자가 되냐? 바로 체외각 전자야. 알지?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마지막 껍질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체외각 전자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야. 이것은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냐? 이거는 체외각 전자 몇 개냐? 자, 그러니까 봐봐. 마그네슘은 원자가 전자 몇 개? 체외각 전자 2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체외각 전자 수하고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 자,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자, 18번에 아르고. 자, 요거 썼지? 네, 다 썼어요. 썼지? 자, 잠깐만. 됐어요. 자,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 자, 이것도 설명하긴 했어. 근데 좀 얕게 설명해 줬던 거고, 우리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기억나? 아니요. 그럼. 자,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다. 반응성이 없는 기체다. 왜 반응성이 없을까? 헬륨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 아르곤의 전자배치, 얘네들의 전자배치가 어떻길래 안정한 전자배치라서 그래. 그러니까 전자배치가 안정하니까 얘네들이 뭐 전자를 주고받을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안정한 전자배치야. 그러면 헬륨은 체외각 전자 몇 개니? 헬륨이요? 체외각 전자 몇 개야? 2개. 네온은? 8개요. 8개.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될까? 헬륨은 몇 개? 2개. 아니지. 네온은 몇 개? 8개. 아니지. 원자과 전자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네. 근데 얘는 반응성이 없잖아. 그래. 그래서 연계야.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는 헬륨은 2개지만 원자과 전자수 0개야. 네온도 체외각 전자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야. 아르곤도 체외각 전자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비활성 기체 얘네들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안정하니까 리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헬륨의 전자 배치 가지려면 체외각 전자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린단 말이야, 체외각 전자를. 그래서 얘는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야. 베릴륨도 어떻게 돼? 안정한 전자 배치 가지려면 헬륨처럼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체외각 전자 2개를 버리면서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야. 자, 플로리는 체외각 전자가 7개니까 8개가 되면은 네온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얻는다는 얘기야. 받아서 일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지. 자, 얘는 8개 돼야 되니까 전자 2개가 부족하지? 전자 2개를 받아서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